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환갑잔치가 정말 큰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80세를 넘어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죠. 이게 그냥 단순히 의학의 발전에서일까요? 오늘 이 인간 수명이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났는지에 대한 아주 흥미롭고 좀 다른 관점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보통 그렇게들 말하죠. 의학이 발전하고 또 먹는 게 좋아져서 그렇다고요.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 이론은요, 그런 표면적인 이유를 한꺼풀 더 벗겨내고 훨씬 더 깊고 철학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자, 이 그래프 좀 보세요. 불과 한 세대만이에요. 우리 인류의 평균 수명이 무려 30년이나 늘어났습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거든요. 이 이론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기술 발전의 결과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아주 거대한 신호라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따라가 보죠. 바로 만드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길어진 삶을 이해하려면요, 아이러니하게도 과거 짧았던 인류의 삶 속에 그 비밀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이 이론은 과거를 아주 독특한 시각으로 봐요. 마치 과거 인류에게는 어떤 거대한 임무, 미션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세상의 기반을 닦고 문명의 뼈대를 세우는 만드는 역할이었던 거죠. 이걸 선천시대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50년, 60년을 살았다는 게 수명이 짧아서 아쉬웠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시대의 목적, 그 임무를 완수하기에는 완벽하게 충분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왜냐? 그들의 역할은 마무리 작업이 아니라 기초공사였으니까요. 그 정도 시간이면 충분했다.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70%라는 문턱입니다. 그럼 인류는 언제 이 만드는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로 넘어왔을까요? 이 이론은 그 답을 자연의 보편적인 법칙에서 찾습니다. 바로 이 숫자, 70%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류는 문명을 건설하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70%를 막 완성했고 지금 거대한 전환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이론의 핵심, 3대 7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좀 생소하죠? 쉽게 말해 우주의 모든 건 70%는 뭔가를 만들고 생성하는 과정, 그리고 나머지 30%는 그걸 활용하고 완성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이 법칙에 대입해보면 우리는 아주 긴 시간 동안 만드는 70%의 시대를 지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사용하는 30%의 시대로 들어선 거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더 이상 새로운 걸 막 만드는 것보다 이미 만들어진 이 문명을 어떻게 지혜롭게 운영하고 관리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해진 시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70%라는 전환점이요, 필연적으로 혼란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천 년간 쌓아온 문명의 모든 문제와 모순들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빵! 터져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때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갈등과 혼란이 바로 그 증거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그렇다면 만드는 시대가 끝났다면 다음은 뭘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게 흘러갑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인본 시대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세상의 중심축이 자연에서 인간으로 이동했다는 정말 어마어마한 선언인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생각과 말이 더 이상 그냥 머릿속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에너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는요, 우리들의 생각,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에너지가 돼서 지구 전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모이면 이게 실제로 분쟁이나 사회 불안 같은 현상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이론은 인류 문명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나무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참 재밌어요.
각 문화권이 나무의 다른 부분처럼 고유한 역할을 맡는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서양 문명은 밖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가지에, 동양 문명은 굳건히 중심을 잡는 몸통에, 그리고 한반도는 이 모든 것을 지탱하는 뿌리의 역할을 맡는다는 식으로 말이죠. 자, 그래서요. 핵심으로 돌아와 보죠. 이 모든 이야기가 도대체 우리가 80살, 90살까지 사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이제 인류의 역할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뭔가를 새로 짓는 건설자가 아니라 이미 거대하게 지어진 이 문명이라는 집을 잘 돌보고 관리하는 관리자가 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로 짓는 것보다 있는 걸 잘 관리하는 게 어쩌면 더 복잡하고 섬세한 일이잖아요. 바로 이 관리자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우리에게 이전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드디어 이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이 길어진 삶은 그냥 우연히 얻은 선물이 아니에요. 바로 이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아주 중요한 도구인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조그만 독특한 이론이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이 이론은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긴 시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과거 세대가 힘들게 만들어 남긴 이 문명을 잘 관리하고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나는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찾아야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